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은 중국은 궁극의 슈퍼 하이브리드 카 기술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흥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도 시안의 성벽을 배경으로 펼쳐진 BYD의 신차 발표는 타이완을 포함한 중화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 주유, 한 번 충전에 공식적으로 2100km 이상을 주파하는 두 종의 신차는 그야말로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BYD CEO 왕 천푸는 세계 최고의 열 효율을 자랑하는 엔진, 세계 최고의 전비와 연비, 세계 최장의 항속거리 등 세 가지 세계 기록을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가 중국의 시각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내연 기관은 물론 전기차도 눌렀다고 밝혔습니다. 순 전기차인 테슬라 로드스터는 항속거리가 1000km로 BYD 친L DM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테슬라의 가격은 3배입니다.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11만 5천 대 신에너지차를 생산해 209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209만 대 가운데 178만 3천 대는 국내 시장, 30만 7천 대는 수출됐습니다. 유럽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팔린 신에너지차는 42만 6,746대였습니다. 그런데 상위 20위 안에 중국 브랜드 3개가 랭크됐습니다. 중국이 인수한 볼보, 쌍치밍주의 MG, BYD가 포함됐습니다. BYD는 532%나 폭증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조 바이든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BYD의 바이스 CEO 리커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말거나 합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상품성으로 미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저력에는 바탕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세기부터 과학기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 현대 과학기술의 아버지는 첸수의 선이란 과학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BYD에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첸수의 선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 MIT를 거쳐 칼텍 항공 우주 분야에서 교수를 지냈고 나사와 펜타곤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냉전이 격화되자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요주 인물로 지정돼 연금에 처해졌습니다. 첸수의 선은 6.25 전쟁 이후 미군 포로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추방돼 중국에 간신히 귀국합니다. 미 펜타곤을 위해 일하면서 미 항공 우주 분야에서 연구했던 귀한 인력이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첸수의 선은 귀국한 뒤 중국의 핵물리, 우주항공 발전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동북의 군사공업을 뒷받침하는 비밀 교육기관 하얼빈 공대 육성 방침을 권고합니다. 하얼빈 공대는 지금도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의 7개 대학 중 하나입니다. 또 얼마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히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첸수의 선은 중국에서 량단 이싱, 원폭과 수폭, 인공위성을 성공시킨 중국 현대사상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는 중국이 로켓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하얼빈 대학 책임자 장성의 질문에 외국인이 할 줄 아는데 중국인이 못할 게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외국인보다 약간 왜소하다고 해서 못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주 패기 있게 응답했습니다. 모택동부터 중국의 역대 국가 원수들은 그를 국보로 여겨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1956년 새해 고위층만 모이는 춘제 따련환에 그를 초청해 나라를 위해 귀국한 훌륭한 과학자라고 호명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첸수의 선은 과학기술의 트렌드 변화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간파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1992년 8월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조지아화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중국의 자동차 공업이 가솔린과 디젤을 건너뛰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동력으로 가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런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는 예언이 됐습니다. 범인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렸을 법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 2009년 집단 처방은 기후 어젠다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코펜하겐 기후회의 이후 개발도상국의 목을 죄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해부터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타이반 자이반으로 시작돼 오늘날에 이르는 게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모두 325만 대의 신에너지 차를 생산해 전 세계 마켓시어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BYD는 2022년 중국 국내 전기차 시장도 석권했습니다. 2022년 첫 6개월 동안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416만 대였는데 BYD가 64만 대를 판매 56만 7천 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거뜬히 눌렀습니다. BYD는 전기차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라인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단촐한 테슬라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BYD 라인업의 특징은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왕조 시리즈, 또 다른 하나는 해양 시리즈입니다. 왕조 시리즈는 신, 한, 당, 웬, 송입니다. 모두 통일 왕조 또는 영토를 크게 넓히거나 문화적인 전성기를 구가한 왕조명입니다. BYD CEO 왕천푸가 홍보 담당자의 의견을 물리치고 자신의 세계 경영 철학인 카이장 토투, 용구 황웨이, 경제 영토를 넓혀 황제, 즉 최고의 지위를 굳힌다는 야심을 브랜드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시장에서부터 한 모델로 혼다 어코드, 토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폭스바겐 파사트와 경쟁해 그들의 시어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UN 플러스와 하이파워 시리즈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BYD는 그리 화려하게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로고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촌스럽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모던합니다. 배터리 회사였던 BYD는 시안의 친초한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즈키 알토, 그러니까 대우 티코와 동일 플랫폼을 쓰는 친초한 알토로 역시 같은 알토 플랫폼인 창안 알토와 경쟁하다 참패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플랫폼이지만 중국 내 최저가 차량인 플라이어를 출시해 나름 판매는 했지만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혁신을 한다면서 플라이어에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28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BYD 전기차의 비조입니다. 이후 2005년 토요타 코롤라와 흡사한 F3를 출시했습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인데 코롤라와 외관이 거의 같지만 가격이 절반이라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 뒤 2008년 F3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꿔 내놓으면서 1세대 DM 하이브리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2008년 시작한 DM 하이브리드가 계속 진화를 거듭해 현재 5세대에 이르면서 초극강의 연비에 항속거리가 2100km가 넘게 발전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왕조 이름을 쓴 것은 이제부터 자동차 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오기의 표현입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칭이란 로고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자와 중국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천푸도 중국몽을 강조합니다. BYD가 Build Your Dream인데 여기서 드림은 Chinese Dream입니다. 좌우로 펼쳐진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두루마기 화폭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미묘한 색감과 무늬의 그레인도 중국 공예품의 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 정도로 중국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시동 스위치에도 파워, 스타트가 아닌 시동이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BYD CEO 왕천푸는 젊어서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당한 수모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취업을 알아보려 간 것 같은데 미국인 보스가 자신에게 중국에 돌아가는 귀국 항공기 티켓을 꺼내보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집에 가란 거였습니다. 왕천푸는 자신이 영어에 서툴지만 중국인이라고 해서 어리석지도 게으르지도 않은데 인간적 모욕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미국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8월 왕천푸는 20년 동안 칼 한 자루를 갈고 갈면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500만 대째 차량 출고 기념으로 무대에 오른 왕천푸는 20년 성상이 지난했다면서 기다리던 봄날이 안 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침내 봄날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정이 폭발쳐 올라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왕천푸는 미국인이 할 수 있으면 중국인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든 반도체든 선박이든 로켓이든 중국인이 머리도 나쁘지 않고 근면한데 못할 게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500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 5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더욱더 자립자강하자고 외쳤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